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용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하게 저희 원용석의 진실정치 저희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부탁해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보수 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태극기 성조기 옆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있고요. 또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이렇게 컵하고 머그를 제가 이제 진실정치 통해서 여러분께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텀블러죠. 텀블러. 커피 여기 넣어서 마실 수가 있고요. America is back. 뒤에 앞에는 America is back 이렇게 써 있고 뒤에는 이 사진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Fight, fight, fight. 총 맞은 다음에 피격된 다음에 트럼프가 바로 벌떡 일어나고 나서 Fight, fight, fight.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외치는 모습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트럼프가 아빠고 그동안에 애들이 까불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오니까 긴장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이 그렇죠.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면서 긴장하는 전 국민이 긴장하는 모습인데 왜냐하면은 센 아빠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빠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Daddy is back. 여기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제가 제조업체 쪽에 가격이랑 이런 것도 다 맡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런 제조 쪽은. 그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35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데일리 와이어나 이런 데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 떨어지는데 $40에 팔고 그래요. 35불. 이제 shipping이 $6. 그다음에 이게 박스를 싸야 되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으려면. 박스는 $1입니다. 그래서 이게 $42이 되는 거네요. 만약에 shipping하고 박스비까지 넣으면. 그리고 윤석열 이 모든 컵, 이 머그 컵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써 있죠. 15불입니다. 15불. 그다음에 shipping이 우편이 $6 그리고 박스 $1 해가지고 $22이 되는 거네요. $22 총. 그렇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매를 원하시면은 제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여기 써 있죠. 그 젤 보시면 용석원@gmail.com 용석원@gmail.com입니다.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America is back,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그리고 보수 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돌리면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 팩트.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conspiracy fact.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제 이메일로 이렇게 구매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방송 시작에 앞서서 보수 우파 진영은 급진 좌파 진영하고 다른 게 팩트 베이스다. 우리는 팩트 베이스다. 그들은 가짜 뉴스, 편향 뉴스, 가짜 뉴스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좌파 진영이. 저희들이 그들과 다르려면은 저희들은 팩트 베이스 그런 우파 진영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 때 그걸 보고서 막 놀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뭐 이제 거의 울다시피 믿었다 그 뉴스 어떤 뉴스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들과 다르려면 좌파 진영하고 다르려면 팩트 베이스로 저희들은 나가야 좀 더 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보고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입었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전화도 제가 받고.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께 상처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은 이제 많이 그 뉴스를 믿었는데 그걸 산산조각 그 재미에 살아 그 한마디로 이렇게 로또 당첨되듯이 로또 이렇게 복권을 사면은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들뜬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근데 그 기분을 제가 확 산산조각을 냈다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산산조각 내고 싶 그 산산조각 내려고 여러분들 막 그런 그 희망에 대해서 산산조각 내려고 지난 영상분을 올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좌파 진영하고 다르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팩트 베이스로 저희들은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정 보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무슨 뭐 캐비넷 레벨 뭐 자문위원이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자문위원인지 아닌지 구글링 해고 뭐 X나 이런 데서 뒤져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니라고 확인하면은 다음에 이제 정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게 믿음이 가거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고요. 제가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부드러웠는데 그 방송에서 유독 좀 어그레시브했다. 좀 좀 굉장히 과격하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뭐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 제 본 뜻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접근할 때 좀 더 제가 잘 잘 보다 잘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자, 그래서 오늘 스카이데일리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스카이데일리 매일 확인하죠. 왜냐하면 친윤 언론이 없어요, 한국에. 조선일보가 이제 살짝 조금 이제 친윤 스탠스 좀 친윤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 안티윤이었다가 조금 이제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언론들은 다 이제 안티윤인데요. 보면 신문윤리위원회가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합송, 스카이데일리 무더기 징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언론 탄압이라고 봐요, 이거는. 왜냐면 광우병 가짜 뉴스 엄청나게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MBC를 필두로 과거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징계가 없지 않았어요? 우파 진영이 참 많이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특히 한국,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뉴스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준이 됐습니다. 대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근데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해서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식 취임하게 됐습니다. 지금 빌 오라일리 예상이 연달아 틀리고 있어요. 제가 그 한때 많이 존경했던 언론인인데 안 될 거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안 될 거다. 털시 개벌드 안 될 거다. 뭐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피트 헥세스 안 될 거다. 근데 세 명 다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어요. 인준안 표결이 찬성 52,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공직자가 연달아서 맷 게이츠가 이제 법무장관 지명됐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맷 게이츠를 제외한 전원이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자, 미국인들이 이제 건강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런 그 씨드 오일 마시면 안 된다. 그 식용유, 뭐 올리브유 다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강조해 오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하는 그 장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털시 개벌드가 국가정보국장 인준됐습니다. 찬성 52, 반대 48. 이 반대하는 애들 중에 이제 그 공화당 미치 머카널이 있어요. 전 상원 원내대표인데 미치 머카널 같은 사람은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막 그 브레인 프리즈 갑자기 이렇게 얼어붙어 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 차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미치 머카널이. 조 바이든만 인지력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연령이 상관없어요. 고령 상관없어요. 90대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지력 문제가 있을 때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바이든도 그렇고 바이든은 이제 뭐 영화 배우 한다면서요. 그 CAA, Creative Arts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이제 고용됐던데 뭐 연예계 진출 바이든이 뭐 연예계 진출 뭐 저기도 했으니까 저희
오바마도 버락 오바마랑 미셸 오바마도 넷플릭스 거기 임원 아니에요, 임원? 예. 뭐 조 바이든도 넷플릭스 가면 되겠네요. 넷플릭스. 급진 좌파 중에 급진 좌파들이 많은 넷플릭스. 제가 요새 엔터테인먼트를 못 보겠어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다 그냥 좌파 애들밖에 없어 가지고. 급진 좌파. 근데 엔터테인먼트를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쉴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가끔씩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뭐 좀 보고 싶은데 얘도 좌파 배우 아냐. 얘도 좌파 배우 아냐. 뭐 어벤져스 봐도 다 좌파들이고. 이 마블 영화들도 못 보겠어요. 다 좌파니까. DC도 마찬가지고 뭐 벤 애플렉이나 뭐 이런 애들 다 저기 좌파고. 또 우파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들은 별로 히트작이 별로 없고. 물론 뭐 실베스터 스텔론 있긴 하지만 멜 깁슨 있고. 예. 리셀 웨폰이나 한 번 더 봐야겠어요. 리셀 웨폰. 리셀 웨폰.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액션 영화가 리셀 웨폰이었는데 여러분께서도 그 영화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 2, 3 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4는 재미가 없었어요. 이영걸 나오는 거. 예, 딥스테이트가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제약사 딥스테이트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면서 벌벌 떨고 그 존 브레넌, 제임스 클래퍼 이런 제임스 클래퍼 전 DNI 국장, 국가정보국장,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공산주의자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벌벌 떨겠죠. 그동안에 어떤 더러운 짓들을 해왔는지 낱낱이 밝힐 것 같지 않습니까? 터시 갸벌도 신임 국가정보국장이. 딱 얼굴 봐도 정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분을 보면 그 터시 갸벌도 보면 뭐 저보다 어리지만 그 굉장히 정의로운 여성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원더우먼, 그러니까 진짜 실사판 원더우먼, 현대판 진짜 우리가 이런 분이 딱 원더우먼 같은 딱 외모도 원더우먼처럼 생겼고 굉장히 정의로운 여성 그런 느낌을 주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굉장히 이분 정의롭다. 딱 터시 갸벌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정의로우면서 아름다운 여성. 나이는 어리지만 그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요새 미국 정치는 제가 사실 요새 뭐 제목만 봐도 그냥 내용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항상 제가 뭐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근데 트럼프 봐도 기분 좋고 터시 봐도 기분 좋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봐도 기분 좋고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봐도 기분 좋고 그냥 그 미국 정치는 제가 이제 부정적인 뉴스는 이제 안 보고 어차피 그 쓰레기 좌파 언론들이 딴지먹 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미국 정치판은 정말 살맛 난다. 제가 그저 앞서 얘기했지만 좀 조울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치 보면은 활짝 웃고 한국 정치 생각하면은 좀 우울한데 거기 좀 활짝 웃게 돼야죠. 예,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네,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부정선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같이 이제 백악관 오블 오피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미니 회견을 가졌는데 이제 저기 아들 X랑 데리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에 혈세 낭비가 막대했다. 150세인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이렇게 가져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정부 효율부를 이끌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저기 지금 다 그 비용 낭비됐던 거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더 이상 이렇게 낭비하지 않게 돈. 150세 되고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50세면은 죽지 않았겠냐고. 죽은 사람이 왜 이 돈 받고 앉아 있느냐. 누군가 받고 있겠죠? 누군가. 미국 정치 보면은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좋은 뉴스인데 7만 5천 명 연방 공무원들이 바이아웃 데드라인 그 마감 직전에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명 이제 정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정부 돈 받다가 바이아웃 통해서 이렇게 돈 받고. 그러니까 하루 평균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 하루 평균 6,250명 공무원이 정부를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정말 반가운 뉴스죠. 지출 낭비 막대했죠. 그걸 줄여 나가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약속,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시원한데요. 급진 좌파 언론 중에 급진 좌파 언론 AP통신 완전 급진 좌파예요. 급진 좌파 중에서도 좌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가장 전면에서 이렇게 계속 푸시했던 언론 중에 하나고 급진 좌파 완전 가짜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아냈어요. 세계 최대 통신사인데 AP. "야 AP 오지 마. 너네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진작했어야 돼요, 첫 번째 임기 때도. 왜냐하면은 미국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이름 바꾸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명령으로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계속 AP통신이 멕시코만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미국만으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럼 따라야죠. 근데 그래서 저기 "너네 그냥 아예 브리핑룸에 오지 마." 그래서 AP통신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역대 백악관 대변인들이 항상 처음 이렇게 데뷔할 때 첫 질문을 AP통신한테 줬는데 이번에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첫 번째 질문을 엑시오스한테 주고 두 번째 질문을 브라이트바트한테 줬죠. 예. 브라이트바트 브라이트바트이 가장 제가 볼 때 믿을 만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언론 소스는 저는 브라이트바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에포크 타임스 정도. 데일리 언론들 중에서. 그러면 중도 정도가 이제 더 힐 정도인데 나머지 뉴욕타임, 와포, CNN 얘네들은 이제 완전 급진 좌파. 급진 좌파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무조건 안티하는 그런 미친 좌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친 좌파. 미친 좌파 쓰레기 언론들. 가짜 뉴스들. 안티 트럼프 언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언론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을 안티한다. 그거 되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멕시코만 미국만으로 안 쓰고 그다음에 알래스카주 북미 최고봉인 디날리 산을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기리기 위해 맥킨리 산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AP가. "야 내가 이렇게 명령해서 바꿨는데 너네가 그렇게 안 해? 너네가 뭔데 나가." 이런 거예요, AP한테. 급진 좌파 언론 AP한테. 지금 미국은 이렇게 아빠가 돌아온 겁니다. Daddy is back. 트럼프.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애들이 까불다가. 언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애들 얘기할 때. 미국의 못난이 애들, 언론들 얘기하는 겁니다. AP통신, 뉴욕타, 와포, CNN 이런 급진 좌파 언론들. 급진 좌파 쓰레기 언론들이죠, 쓰레기 언론들. 그러니까 AP통신 같은 그런 급진 좌파 언론들은 오지 말라는 거죠. "너네 그럼 멕시코만 불러. 우리 미국만으로 인정하는 기자들하고만 상대할게." 제가 진작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들 아예 백악관 브리핑룸에 차단시켜야 된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가짜 뉴스고 급진 좌파 언론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맨날 민주당 만만세, 오바마 만만세하고 그런 걸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냥 안티 트럼프, 안티 트럼프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타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로. 왜냐면 트럼프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그전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거의 95에서 99%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기아, 뭐 삼성, LG 뭐 다 어디한테 줬어요? 카말라 줬다니까요. 90 몇 %. 그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인데 외국의 기업이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다른 외국의 기업이 거대 기업이 97% 내지 99% 후원금을 일방적으로 상대 후보한테 줬다. 그럼 여러분이 대통령이 딱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징하겠죠, 관세로.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그리고 다 트럼프가 될 걸 알고 있었는데 마치 한국 언론을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뭐 KBS, MBC, SBS 모든 언론들이 1 부터 100 까지 다 어느 언론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일부 유튜브를 통해 뭐 저 빼고 저 말고 뭐 일부 유튜버들 빼고는 다 카말라 만만세고 바이든 만만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한국 기업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부정선거만 이렇게 제대로 진정시킨다면은 7개 경합주 싹쓸이할 거라고. 그때 저를 보고 막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어떤 한국
계신 분들은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언론들이 사람들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거예요. AP 그건 다 이제 AP하고 뭐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이런 거 보고 CNN, ABC, CBS 뭐 이런 거 보고서 번역 보도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가 볼 땐 치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트럼프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트럼프 같은 그런 엄청난 천재잖아요. 트럼프는 제가 본 미국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가장 똑똑하고 천재적이에요. 천재예요, 이 사람은 천재. 천재 정치인이 이런 거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 지지하고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 트럼프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들 얘기해요. 우리가 줄 건 주고 챙길 거는 확실하게 챙기자. 근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만 일방적으로 챙겼거든요. 그동안에. 그걸 트럼프가 알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미국 정치가 저는 제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 이런 거를 미국인들이 죽어나는데 중산층이 죽어나고 저렇게 노숙자가 쏟아져 나오고 매년 미국에 한번 LA나 뉴욕 이렇게 가보세요. 뉴욕 노숙자가 여기 완전히 제3세계지 이게 무슨 미국이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챙길 거는 챙겨야 되죠. 당연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히 말해서 한국이 더 이상 챙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지난 수십 년간. 한국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 중국 모든 국가 통틀어서 미국이 동네북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말만 초강대국이었지 무역을 보면은 꼴찌잖아요. 미국이 꼴찌. 예. 그 덕분에 이제 한국도 잘 살고 일본도 잘 살고 그런 거죠. 중국도 잘 살고. 중국 만든 게 미국 맞아요. 중국 만든 게 미국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우리 중산층이 다 죽어나네. 물론 미국 초특급 엘리트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죠. 하지만 중산층이 죽어나는데 제가 트럼프를 가장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이었습니다. 무역 불공정 때문에 중산층이 죽어나거든요. 미국이. 노숙자들 쏟아지고 저기 제조업이 망가지고. 무역 불공정 때문에 미국인들이 타격을 보는 거예요. 중산층들 진짜 미국인들이. 그런 초특급 엘리트 1%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죠. 솔직히 제가 부자라도 그걸 더 좋아하죠. 해외로 이렇게 일자리 돌리고 제조업 돌리고 하는 게 마진이 더 크니까. 하지만 그건 미국인 중산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이 무역 이슈에 있어서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희생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득 보고 작년에도 엄청난 무역 흑자 보지 않았습니까? 기록적으로. 그렇게는 못 보는 거죠. 미국 상대로. 왜? 트럼프 같은 똑똑한 사람 만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통 천재가 아니잖아요. 정치 천재 상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최소화하려고는 노력해야겠죠. 그 무역 흑자액이 아무래도 줄어들 텐데 트럼프 1기 때도 이렇게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한국이. 하지만 우리가 챙길 거는 챙겨야 된다. 이미 일방적으로 챙긴 건 솔직히 한국이었고 일본도 일본이었고 중국이었고 미국이 챙긴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얻어 터지기 바빴지. 맨날 무역에서. 미국 기업들은 좋아했죠. 미국 기업들은. 주식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복 관세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당한 게 미국인데 뭘 보복합니까? 뭘 보복해. 그 이제 미국인들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무역 이슈 때문에 지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러스트벨트가 왜 러스트벨트예요? 제조업이 다 박살나니까 러스트벨트 된 거 아니에요? 제조업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제조업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트럼프가 입만 열면 manufacturing, trade deal, manufacturing. 그래서 많이들 그래서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무슨 제조업이냐고 이제 와가지고 미국이 서비스 산업이 근데 다 살릴 수가 없는데 예? 제조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비스 산업보다도 트럼프는. 결국에 맞잖아요. 지금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에요. 경합 7개 주가 다 그걸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동안에는 많이 챙겼다면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한테 좀 돌려줄 걸 돌려주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냉정하게 지금 보는 거고 솔직히 그럼 그 기업들이 그럼 최소한 70%는 카말라 주더라도 30%는 트럼프한테 좀 챙겨주든지 예? 어떻게 95, 97, 99%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후보만 그렇게 만만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그것도 이제 번역 보도된 한국 언론을 보고서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카말라가 되겠지 생각하다가 카말라 해리스 뉴스로 이제 넘어갈게요. 60 Minutes 얘네들이 조작한 거. 자, 이 CBS도 정신 나간 급진 좌파 언론인데요.
3사 중에 CBS, ABC, MBC 3사 중에 가장 좌파 성향이 강한 방송국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MBC였는데 CBS가 더 뺨쳐요, 아주 보면. 지금 원래 60분, 58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다 쳐 가지고 막 18분밖에 방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헛소리 하니까 카말라가. 월드 살러드 나오고. 말 굉장히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논리적 정연은 아예 바랄 수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닉 소르토가 글을 올렸는데요. FCC는 카말라 해리스 60분 인터뷰를 기만적으로 편집한 CBS 방송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FCC 위원장이 밝혔다. 그는 또한 카말라를 SNL에 출연시킨 마지막 스턴트에 대해서 MBC를 조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MBC에서 갑자기 나왔고 그 Saturday Night Live SNL에 출연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따지니까 트럼프 진영에서 따지고 FCC에서도 이건 문제 있다 했거든요. 그 위원장이. 그래서 트럼프한테도 일요일 저녁 풋볼 그 미식축구 풋볼 프로그램에 이렇게 방영하게 해줬죠. 트럼프 선전을. 아니 이렇게 방송국이 대놓고 이게 도와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또 이런 건 용부여청가를 같이 부른 게 한국 언론, 한인 언론 아니에요? 미주 한인 언론하고 한국 언론 카말라 만만세 천재 뭐 마치 여신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다 속고서 그냥 일방통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후원금이 아마 30% 3대 7 수준만 됐어도 관세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트럼프가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근데 그 똑똑한 정치 천재를 미치광이 뭐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예. 이 풀 버전 한번 보세요. 꼭 CBS 인터뷰 얼마나 개판인지,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 얼마나 미국 정치에 대해서 현안을 모르는지 카말라가. 보면서 불쌍할 정도예요. 카말라가 보면. 근데 작년에 보면 한국 언론들은 마치 카말라가 다 떼놓은 당상이냐, 당연히 이길 거라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언론들, 한인 언론들이 미국 정치를 볼 때 TV 하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음도 다 틀리거든요. 보면은 그 이름들 예를 들면은 그 특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 착수했던 특검 이름이 이제 대부분 거의 미국에서 99.9%는 로버트 멀러라고 그래요. 멀러. 근데 그것도 그냥 뮬러 그러고 이름들만 봐도 딱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그 방송 하나 안 보고 그냥 그 어디 AP 통신이나 뉴욕 타임스도 제가 볼 때 잘 안 보는 것 같고 AP 통신이나 로이터 통신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번역하는구나. 그게 딱 보면 알죠, 선수들은. 그러니까 전 국민, 전 기업들이 다 일방통행 카말라 만만세 하다가 이제 와서 트럼프한테 안 돼. 자, 이제 캐시 패텔 FBI 국장 남아 있습니다. 캐시 패텔. 자, 캐시 패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FBI 국장이 딱 되면은 FBI 그 건물 FBI의 J. 에드거 후버 빌딩 그 건물을 폐쇄시키고 다음 날 딥스테이트 박물관으로 개장하겠다고 얘기했죠. 뭐 FBI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FBI 요원들 뭐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FBI 건물 7층에 있는 인간들 그 윗선들 그 나쁜 놈들이 많아요. FBI에.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그러면 저는 이제 CIA, FBI 뭐 다 이런 정보국 애들이 주로 그 위에 있는 애들 뭐 제임스 클래퍼, 존 브래넌 이런 인간들. 제임스 코미, 앤디 머케이, 피터 스트록, 리사 페이지 뭐 이런 애들이죠. 다행히 리사 페이지하고 피터 스트록은 날라갔고 뭐 날라갔다기보다 좀 웃기게 나왔죠. 그래서 걔네들 그 돈 받은 것도 토해내야 돼요. 그 합의금을 바이든 정부 산하 법무부가 합의금을 몇백만 불이나 줬는데 그 나쁜 짓을 한 어떻게든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는 인간들이었거든요. 그 피터 스트록하고 리사 페이지 걔네들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교도소에 쳐넣어야 돼요. 얘네들은. 그 피터 스트록하고 리사 페이지 같은 경우엔. 앤디 머케이브나 이런 인간들 다 조사를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조사를 해요? 이분께서. 캐시 패텔.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이게 좀 전에 떴는데요. 자, 멕시코만 명칭을 이제 미국만 아까 제가 뉴스 일보 보내드렸다면 이게 바로 이보인데 미국만으로 바꾸라는 트럼프 대통령 명령을 구글이 받아들였어요. 웬일로? 예, 구글이 아직도 섀도우 배닝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현재 구글과 분쟁 중이다.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글 상대로 뭐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이. 글쎄 뭐 구글은 미국 회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명령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질 싸움을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멕시코가 사실 미국 상대로 또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멕시코 상대로 무역 흑자 올린 적 없고 미국이 일본 상대로 무역 흑자 올린 적 없고 중국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걸 다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세청도 감사하겠대요. 아 기분이 그냥 미국 뉴스 보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매일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 뉴스를 막 이렇게 요새 자세히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연전연승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뻔하니까 뭐. 상대 진영이 어떻게 딴지 걸지도 뻔하니까. 예. 저는 이제 90 년대부터 미국 정치를 너무 자세하고 깊숙하게 봐 가지고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음모론까지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음모론 예를 들면 Q 음모론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음모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는 캐치가 이게 딱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여기 이제 미주 한인들이 그런 음모론이나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속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딱 척 보면 척 알거든요. 그냥 0.1 초만 생각해도 0.1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면 아니 이게 그 사람이 이 위치가 아닌데 그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그걸 다 받아줬고 그걸 또 한국 유튜버들이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제 아쉬웠던 거죠. 이제 미국 정치를 모르면은 미주 한인이라는 이유 미국에 사는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가 있구나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막 100 만이 넘어가시는 그런 유튜버들도 그런 뉴스들을 막 이렇게 퍼나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음모론하고 가짜 뉴스는 배척할 필요가 있다.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그 세상에서 쉽게 못 빠져나와. 한 번 빠지면은 못 빠져나와요.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 때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과격하게 얘기한 게 좀 그냥 톤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초반에 잡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들면은 몇 년 연속을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봤어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연설 다닐 때도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미군이 모든 것을 군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이. 미 군부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것처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근데 지금 솔직히 까 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가 기대는 하죠. 미국이 이제 개입할 중국이 이제 배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그리고 이제 제가 교집합으로 얘기했던 거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서 여객기 이슈.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감지가 안 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백악관에 들어가신 분 말씀에 따르면은 그분이 이제 일단은 백악관 들어가고 나서 보자고 그랬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윤통 이슈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믿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믿으니까. 근데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 뭐 국방장관 다 인준 절차 때문에 이렇게 시간 좀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외 이슈 중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꽂혀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는 절대적인 친이스라엘 정치인이에요. 이스라엘. 중동에서 국가다운 국가는 이스라엘 말고는 뭐 이스라엘, 사우디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그 정도로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트럼프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국가들. 뭐 시리아든 이란이든 다 문제 국가들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중동 이슈 때문에 지금 한국이 조금 이렇게 탄핵 정국이지만 조금 밀려 있는 것 같고 내정 간섭을 하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요. 이건 이제 제가 백악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적이죠. 약간 그런 거. 트럼프가 그래도 좀 세게 뭐 어떻게든 이제 부정선거라는 거는 트럼프가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부정선거를 뜯어 고치는 건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죠. 하지만 이 카르텔을 다 잡기 위해서 뭐 저희가 뭐 AU앱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카르텔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시간 소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파헤쳐 나오려면 직무 복귀를 하려면은 스스로 우리 그 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지율이 지금 50% 넘었는데 60%까지 끌고 올라가서 국민들 목소리에 헌재가 벌벌 떨게 만들어서 어 탄핵을 기각시키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트럼프가 일단 들어가면은 뭔가 좀 속전속결 기대는 했죠.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들리는 얘기가 일단 1월 20일까지 기다려보자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움직여서 윤통을 이렇게 살린다. 지금으로서 볼 때는 솔직히 좀 그건 회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언급한 하고 이런 예산 삭감된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계몽령이 됐다고 봐요. 그 계엄령이. 그거 자체로 저는 엄청난 그런 치적을 이미 일궈냈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자 그리고 메가 앨범인hnhkorea.com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진실정치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가장 마지막 영상을 가장 인상적인 영상 일부러 끝에 이제 세이브해 놨는데요.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오늘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준되면서 이제 그 오벌 앞에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한지 한번 먼저 보시고 제가 자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막.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나한테 했던 약속들을 다 지켰다. 그리고 그 내가 그 주변 사람들이 트럼프 못 믿는다. 적어놔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냥 악수하면서 믿었다.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한 말 약속을 다 지켰고 그 이상이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거의 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For 20 years, I've gotten up every morning on my knees and prayed that God would put me in a position where I can end the childhood. 20 years, I've gotten up every morning on my knees and prayed that God would put me in a position where I can end the childhood chronic disease epidemic in this country. On August 23rd of last year, God sent me President Trump. All right. And he gave me. He's now given me, he's kept every promise that he's made to me. He's kept his word in every account and gone way beyond it. I'm so grateful to you, Mr. President. A lot of people told me that I couldn't trust President Trump. I better get it in writing. And we did a handshake, and everything that he told me he was going to do, he has done. Right. And I'm so grateful to him, and I've told you before, I genuinely believe that you are a pivotal historical figure, and you are going to transform this country. 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